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날 원기 107년 12월 3일 올해 이제 이민년이 마지막 달 첫 번째 제가 공부인 제 24입니다. 오늘 공부에서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개묘년을 잘 맞이해서 생사 자유와 윤회와 정토 극락을 수용하시고 재생 의세 사업에 우리 이런데도 정법에 동참하시기 것을 간절히 영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공부인 대회 대회장님이신 봉산 최우봉 원무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올해 마지막 달의 첫 번째 공부인 대회인데요. 제 24차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설교 및 강연 순서로요.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에 대해서 원산 이철원 성무님, 원산 이철원 제가교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잘 경청하시고요. 네. 강연이 끝나면 함께 분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원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 동대전 교당에 한 곳에서만 올해 한 32, 3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교당을 다녔습니다. 이제 포포를 원산으로 받고, 이철호로 이름, 본명을 받고, 호를 원산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바로 제가 입교를 했거든요. 결혼하고서 바로 입교해가지고, 아이들 낳기 전에 이제 제 본명을 받고 교당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지 한 30여 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대종사님을 어떻게 참 만난 것도 참 다행이고 인연이고 참 행복합니다. 요즘 근래에 제가 참 복이 넘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참 행복하다. 또한 제가 이 공부인 대회에 어떻게 또 우연찮게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서 이런 공부 대회가 있었네 하고 제가 참석을 하게 돼서 그것도 또 아주 인연이 좋아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제가 또 참석을 하고 또 발표도 하는 그런 인연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이제 천지팔도 중에서 첫 번째 보온 조목인데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평상시 제가 이쪽에 조금 그래도 많이 관심을 좀 두며 살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좀 느꼈던 것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재 지극히 밝은 도 중에서도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냐면은 천지의 그 식작용, 사물의 식작용, 천지의 시계작용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천지에 대한 사은 중에 천지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대중 선생님께서 이제 피은 종목을 내놓으셨고, 근데 보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배은은 어떨 때 배은인데 이렇게 이제 강령적으로 나눠놓은 게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보은 종목이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보은 종목, 천지 보은 종목 중에 일함, 천지의 지극히 밝음도를 잡아다서 천만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 것이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천지에 대한 보온 조목인데 언어적으로 단어적으로 조금 더 한번 단어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천지의 지극히 밝음도 할 때 천지는
저희 법문에서 보면은 천지를 우주 만유를 전체를 다 천지라고 두셨더라고요. 천지는 우주 만유. 그 지극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전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더할 나위 없이, 더할 나위 없이. 그 밝은은 이제 뭐 그대로 밝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 밝은 걸 찾아보면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훤하다는 게 그런 본물도 해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천지의 지극히 밝은 장중에 구슬 같고 훤한 느낌. 그래서 도는 생멸이 없는 영원 불멸한, 또한 인과 공의 이치가 겸해진 것을 도라,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봤고요. 채받아서 할 때 채는 제가 붓글씨를 좀 몇 년간 쓴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안 써요. 그 전에 이제 붓글씨를 쓰러 가면은 꼭 이제 해설을 쓸 때, 뭐 수산화 쓸 때 선생님이 이렇게 글씨 한번 써주면은 그 체본을 가지고 연습, 약같이 쓰려고 연습을 해요. 그 체 받는다는 게 아마 어디 경산동사님인가도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스승으로부터 본보기가 되신 무엇인가를 받아서, 체본을 받아서 똑같이 써내려가는 훈련. 그게 제가 붓글씨 할 때 그랬었거든요. 체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둘 아닌 자리, 이론의 둘 아닌 자리와 합일되는, 스승이 써준 글씨체본과 하나가 되는 그런 훈련법. 그래서 체 받는다고 하는 의미를 저는 거기서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 받아서 천만사리를, 천만은 뭐 많은 걸 뜻하겠죠. 아주 많은 것을. 사자는 이제 사리할 때 사자는 이제 12이해, 이는 이제 대수유미의 이치. 사리를 연구하여, 연구한다는 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전적, 우리 원불교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진리를 따져보고 맞는가 연구해보는, 진리를 따져보는, 대조해보는. 그래서 걸림이 없이 알 것이요, 이 아는 것으로서 보은 조목을 내놓으셨어요. 사실은 법문 중에도 이제 어떻게 아는 것만으로 보은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으니까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해주셔요. 어떤 스승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법을 내놓고 제자가 그 법을 받들어서, 스승이 한 말을 잘 받들어서 행하면은 그것이 보은이 되겠냐 안 되겠냐,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보은이 그래서 된다, 이런 법문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걸림없이 알면서 또한 실행도 하면은 보은이 되지 않을까. 법문은 그렇게까지도 이해하면은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봤습니다. 천지 이제 밝은 도에서 초점을 제가 천지의 식작용에다 좀 더 두고 싶다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천지의 식작용에 대한 저희들 법문이 있죠. 이제 이공주님한테 이제 물으셨던 것 같아요. 천지에 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있는 걸 어떻게 한번 증명해봐. 법문을 많이 듣는 가운데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 안다 하여도 그것을 증거해내서 알려주기는 쉽지 않다. 근데 내가 한번 말해주니 잘 들어보라고 하시는지 하신 말씀이에요. 땅으로 말하면 침묵하여 무정물로, 무정지물로 인증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소소영령하다, 이렇게 대종사님이 말씀하세요. 농사를 지을 때 종자를 땅에 이렇게 뿌리고 보면 종자의 생장을 도와주고, 인공을 많이 들이면 많이 들인 그 농작물에는
소득이 더 나기도 한다. 곡출이 더 나기도 한다. 또 인공을 덜 들이고 소홀히 한 데는 당연히 덜 나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쭉 하시죠. 그런데 땅도 무정한 것이고 또 비료도 주는데 비료도 무정한 것이고 또 종자도 무정한 것인데 감흥의 이치가 있어서 서로 감흥을 받아서 곡출이 있는 걸 많이 들인 데는 더 나기도 하고 덜 나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감흥에 대한 것을 식자병으로 더 상당히 많이 치중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그 식자병과는 완전 좀 다르다고도 또 변호사님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천지의 식은 사람의 희노애락과는 같은 식이 아니다. 무념 가운데 행하는 식이고 상없는 가운데 나타난 식이다. 이렇게 이제 점을 내주시죠. 이제 이렇게 이제 천재 지극히 밝은 도라는 게 이런 감흥의 이치에 대한 설명으로 저는 이제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이제 천지하면 이제 우주 만물 전체라고 천지 만유 전체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저희들이 원불교 공부 대종사님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그럼 천지 만유에 대한 거, 사물에 대한 거 어떻게 그러면 더 연구를 하고 알아내는 것이 대종사님 말씀처럼 보온하는 것이냐. 이게 보온을 잘 하려고 하면은 천지 보온 잘 하려고 하면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알면서 실행이 없으면 또 안 되겠죠. 알면서 또한 실행하고 그러면은 보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공부하는 이유는 한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법문을 가지고.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은 사람이 사용할 바이며 인도는 인의가 주체요. 권무 술수는 그 끝이다. 그런데 사람의 정신이 능히 만물을 지배한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회상 창립에 너희들이 주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주인이 되라. 이 법문이 이제 서품 5장의 이제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제가 좀 꼽아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정신이 능히 충분히 능히 감당할 만큼 충분히 능히 만물을 사람이 지배할 수도 있다. 사람의 정신. 그러려면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은 저희들이 정신 세력을 확장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더욱더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공부 이유를 법물도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론상의 내역은 사은이요. 이론상의 내역, 이론의 내역은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은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하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만물을 대할 때, 사물을 대할 때 반드시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사람이 능히 만물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경외심을 놓고 보면은 이 만물에게서도 해독을 입을 수가 있다는 말씀 건물 중에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물을 대할 때는 경외심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천지 만물이 죄복을 내려주는 사질적 권능을 가지고 있다. 또 대종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천지 만물 이것이 죄복을 내려주는 사질적 권능이다. 이 법문에 대한 걸 인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물을 대할 때 경외심을 놓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천지만물 이제 이런 법문의 이제 중요성을 이제 생각을 하고 위대한 그 스토리 일화를 제가 들은 일화를 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언젠가 이제 베네골 향턴 박응국 중사님한테 이제 직접 가서 이제 저희들 정기훈련 단기를 전기훈련을 갔을 때 제가 들은 걸로 좀 기억을 해요. 오래된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향터님께서 이제 법문하실 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연세가 아주 많으실 때 하셨었는데 지금부터 제가 보기에는 한 10여 년 전후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향터님 16, 18살 때쯤 어릴 나이래요. 어린 나이셨는데 그때 정산종사님을 배웠답니다. 이게 정산종사님이 그때는 이제 최고 어른이셨기 때문에 공부하는 그 공부인으로서는 그 출가자로서는 가장 정말 훌륭한 분, 만나면 기분 좋은 분을 만나는 것이 아마 그때 당시 정산종사님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어렸을 때 정사님을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랬대요. 표현이 그러죠. 내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랬어. 그러다가 정산종사님하고 이제 산에를 올라가셨대요. 산에 올라가셔갖고 산초를 따게 됐답니다. 이제 산초를 따는데 문득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아마 그런 질문이 나오셨을 것 같아요. 저기 정산종사님, 산초는 어떻게 하면 성불을 합니까? 이렇게 여쭈었대요. 그러니까 정산종사님이 그거 사람이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은 그게 산초는 성불이요. 그러시더래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싱겁네. 싱겁다. 저게 법문인가 싶기도 하고 산초가 성불하는 게 사람이 먹으면 성불하는 거요? 그렇게 그냥 쓱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게 문득 생각나요. 어떻게 하다 보면 생각나고 어쩌다 보면 생각나고 그래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얼마 전 이제 올해 지금 가을 들어서 이제 청국장을 삶아요. 청국장을 만들려고 청국장 하려면 이제 콩을 삶잖아요. 콩을 저희들이 아침 자선 5시부터 시작하면은 4시 한 55분쯤에 올라가기 전에 청국장 불을 켜고 보일러를 틀고 그리고 이제 대각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대각전에서는 1시간 동안 자선하고 뭐 기도를 하고 나서 내려오면은 6시예요. 그 6시 정도로 이렇게 보면은 청국장이 이제 조금씩 끓으려고 거품이 조금씩 막 일어나요. 그런데 요새 청국장을 몇 번 이렇게 했어요. 그날 아침 자선을 끝나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가 주임종우님한테 교감님, 오늘 콩 성불시키는 날이에요. 콩 성불시키는 날. 무슨 말인가 언뜻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서 향터님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오늘 콩을 삶아서 청국장을 만들고 사람이 먹으면은 그것이 성불한다는 그런 예와 저기 빗대서 우리 산초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국장도 어떻게 보면은 참 예화가 거의 맞을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봤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드는 것이 청국장을 5시부터 불을 켜놓고 끝나고 나서 끓을 시간을 보면은 한 6시 반부터 이제 콩이 이제 막 끓기 시작해요. 그러면 6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콩을 삶아요. 그 삶는 기간 동안에 가서 불 좀 내고 쳐다보고 타는가 안 타는가 이제서야 이제 거의 마스터가 된 것 같아요. 이제 타지도 거의 않고 넘치지도 않고 이제 아주 제대로 이제 살게 돼요. 이제 단련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문득 제가 이제 의심이 드는 게 무슨 콩을 갖다가 6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삶어. 그럼 몇 시간이게? 5시간 삶는 거.
이렇게 살면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이제 찾아보니까 거기에 뭐 펩신인가 뭐가 있고 어쩌고 뭐 하여간 무슨 성분이 있는데 이 콩에 본래 그 싹이 트는 씨를 그 뭔가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답니다. 그 새싹을 보호하는데 그 보호하는 게 열을 가해야만이 이게 좀 약간 와해드듯이 나중에 뜰 때 그것이 풀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작용을 그 효소가 생겨나고 뭔가 발효가 되게끔 하는데 오래 삶아야만이 이 콩이 발효가 된대요. 아, 그래서 그렇게 오래 삶는 거구나. 제가 뭐 이렇게 오래 삶아 했다가 찾아보니까 결국 이제 그런 원인 때문에 오래 삶는다. 이게 이제 사물에 대한 이치를 조금 더 잘 안다면은 뭐 두말 않고 적당한 시간 동안을 잘 삶겠지.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콩 넘치지 않게 삶고 타지 않게 삶고 그러지. 그것도 참 숙달이 제가 몇 년 동안 지금 삶았거든요. 콩을. 제가 직접 이렇게 이제 불을 피워서 삶는 게 몇 년 됐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거의 완벽하게 이제 태우지도 거의 않고 넘치도 않고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일 하나 하더라도 참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정성도 들어가야 되고 또 사리적으로도 좀 더 잘 알면은 잘 삶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제 일화적인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마치고요. 이 물질 저희들이 이제 살아가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직장에서 사물을 보는 정도는 사물을 접하는 것이 뭐 그렇게 뭐 깊지는 않겠지만은 연구하는 사람이나 무엇을 길러내는 사람이나 창작해내는 사람들,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 물질에 좀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쓸 것 같아요. 휴대폰 이거 하나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그 이치적인 것을 발표내가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사진 찍고 녹화하고 줌을 연결해서 이렇게 하고 어마어마한 사물의 이치들을 찾아낸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한 3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그 영상에서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은 공명. 이게 공명할 때 공은 함께 공자거든요. 같이 함께. 명, 울명, 울어주는 거. 공진, 함께 진동하는 거. 그래서 상호, 동조, 동화되는 거. 이런 물질의 그 어떤 특이성에 대한 것을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제가 해달라고 나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준비됩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선생님이 음소거 풀어주시고 말씀 잠깐 해주시면서. 네네, 지금 하는 중입니다. 요걸 먼저 풀고요. 유튜브 프리미엄에서는 휴대폰 화면을 꺼도 영상이 멈추지 않아요.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끊김없이 들으세요. 지금 이 화면에 이게 나왔나요? 잘 나왔나요? 화면? 네, 네, 잘 나왔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다코마 다리예요. 다코마 다리가 부서집니다. 바람에. 공룡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넘겨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영상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영상 한번. 네. 음, 네, 다시 두 번째 영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把这200个节拍器完全随机的让它运动起来，确认啊，所有的不要有一个漏网之鱼。好，怎么样？谢谢。接下来，请大家仔细听他们的节奏。马上就跟上了，这个也回来了，看到没有？它一定到最后会一样的。那边还有一个，谁？就是你！完全步调一致。첫 번째 화면에서요, 그 다코마 다리가 1940년도 7월 달인가 이제 개통을 했는데 그해 11월 달 4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바람이 약 한 풍속 대략 한 20일, 20일마다 정도 초속 21m 정도 바람이 부는 정도였다는데 그 2차선 도로 같죠? 2차선 도로? 2차선 도로가 그냥 무너져요. 근데 그 무너지는 그 원리는 저희들이 이제 그네 탈 때 적당한 시기에 탁 밀어주면은 그네가 더 잘 나가잖아요. 이제 그와 똑같이 바람도 이제 그 공진이 고유 진동수가 있는데 이 다리의 고유 진동수와 바람의 진동 불어주는 속도의 어떤 진동수가 같답니다. 같아가지고 그네 탈 때 밀어주는 것처럼 계속 바람이 초속 한 21m로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다리가 출렁출렁 하다가 결국은 다리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진동수가 같은 것들은 소리나 어떤 주파수 파장에 의해서 그 음파 같은 걸 이런 파장에 의해서도 진동을 계속 키우고 하다 보면은 어떤 그 실험에서 유리잔을 갖다 소리 질러 탁 깨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공명에 의한 공진으로다가 그 진폭이 커지면서 유리잔이 깨지고 다코마 다리도 무너지고. 근데 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들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공진으로 인한 서로 감흥하는 이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것을 좀 감흥에 대한 이치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좀 전에 메트로놈 피아노 칠 때 박자 맞출 때 똑딱똑딱 하는 거요. 그게 좀 화면에 보니까 정확히는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메트로놈을 갖다가
뭐 수십 개를 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가지고 움직이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10초, 20초, 30초, 1분, 2분 지나니까 똑같이 군인들이 주식 훈련할 때 발 맞춰가는 것처럼 착착착착 똑같이 동조화돼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진동과 공명, 공조 현상에 의해서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생각하면은 원불교 문화에 들어온 사람은 이런 동화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런 동조화 때문에 뭔가 같이 추구하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오고 이런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면은 저희도 동화되고 대종사님을 따라가고 신통자제가 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좀 생각나는 거여서 이런 세상에는 내가 밝혀지지 않은 그런 이치들이 어마어마하게 숨겨져 있구나. 이 숨겨져 있는 것을 대종사님은 우리보다 엄청 많은 것을 더 알아내셨다. 큰 해안으로 그렇게 알아내신 분이 대종사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십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부 이제 분석에 의한 그 과학자들은 또 그런 걸 캐내기도 하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대종사님은 그런 것을 능히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 사물을 보고 대자리를 찾아내고 또 소자리도 밝혀내 주시고 인과의 이치도 밝혀내 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날 TV를 봤는데 똑같은 걸 이제 제가 지금 실험한 걸 이제 똑같은 걸 이제 보고서 제가 그렇게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그것도 잠깐 한번 보여줄 거예요. 그것은 뭐 사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만 해도 유튜브에 올리고라는 걸 몰라가지고 제가 수업하고 끝나고 나서 야 누구 유튜브 좀 올릴 수 없냐 지금 나 이거 올려주고 싶은데 하면서 대충 사진 찍은 걸 가지고 제가 그걸 사진 잘 찍은 게 있는데 올린 것 자체는 아주 시원찮은 것만 올렸어요. 그래서 아주 시원찮지만 그래도 한번 봐주실까요? 세 번째 것도 한번 그렇죠. 이것은 세 번째 건 제가 직접 저기 실험한 거예요. 한번 올려줘봐요 저기 나 선생님. 네네네. 잠깐만요. 재밌네. 요건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요것은 호박이에요, 호박. 노란 건. 요것은 밥이에요. 근데 똑같이 이 정도를 넣고 이게 얘들 착한 방법으로 노란 거 좀 보여주려고 하면은 이거 됐습니다. 선생님 이제 꺼주세요. 이제. 선생님 화면 요 이제 끊어도 돼요. 저기다 보면 이제 미운 말, 뭐 고운 말 이렇게 써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저걸 어떻게 했냐면은 학원에서 아이들 좀 어린 저희 보통 초등학생들한테 많이 이렇게 시켰는데요. 큰 애들보다 초등학생들한테 더 많이 시켜요. 왜냐면 애들이 더 거짓말 안 하고 더 정직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어린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냐면은요. 똑같은 용기를 4개를 준비를 해요. 4개를 준비해가지고 밥을 똑같이 한 덩어리를 제가 갖고 오고 호박 한 덩어리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 커피 마시는 그 플라스틱 그 컵 있잖아요. 거기다가 밥을 2군데로 나누고 호박을 딱 잘랐고 2군데로 딱 나눠요. 그래갖고 호박 하나, 밥 하나, 또 호박 하나, 밥 하나 그 4개의 그 컵에다가 이제 그것을 담아놓고 내용물을 담아놓고 한 5m에서 한 10m, 한 7m 정도는 떨어진 것 같은데요. 10m 정도를 떨어뜨려 놓고 한쪽은 보다 이제 착한 말, 너는 착하다, 이쁘다 이렇게 써놓고 하나는 너는 나쁘다, 밉다, 싫어 이렇게 써놓고 아이들한테 똑같이 이렇게 하라 했어요. 한쪽은 아우 너 이렇게 못생기고 밉고 그러냐 이렇게 했고 한쪽 좋은 말 해주는 쪽에는 거기는 너는 참 예쁘고 착하다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하니까 변하기 막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변했냐면 지금 저기 좋은 쪽 말을 해준 쪽은 지금 화면에 안 나왔는데 거기에 밥은 어떻게 변했냐면은 흰 색깔로 약간 이렇게 곰팡이가 흰 곰팡이가 살짝
이렇게 어리듯이 그렇게 이렇게 어려 있고, 호박은 한 90% 정도가 원형을 보존하고 물로 약간 변해 있어요. 노란 물로다가. 그리고 이제 밉다, 너 싫어, 없어져야 돼, 막 이렇게 미운 말 해준 쪽은 밥이 새까맣게 변했어요. 완전히 막 새까맣게 하고, 화면 본 것처럼 새까맣게 변했고, 그리고 또 하나 호박은 거의 물로다가 한 97, 8%가 물로 싹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한 2주 정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2주 정도 하니까 완전히 그렇게 변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야, 우리가 친구한테 착하다, 이쁘다, 좋은 말 해주면은 쟤도 저렇게 변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서로가 변하지 않을까? 우리도 서로가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들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 제가 TV를 봤는데 그렇게 본 걸 제가 실제 학원에서 아이들과 같이 하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완전히 다른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사실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저것도 하나의 호박하고 밥도 시계작용이 뭔가 감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학원에서 간 거고요. 제가 이제 교당에 다니면서 진짜 물질들이 다 그냥 다 물질, 무정물. 대종사님이 이렇게 하죠. 무정물이지만 저 무정물이 사실에 있어서는 소소영령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것을 기반해서 이제 제가 아이들 어릴 때부터 제가 뭐를 해줬냐면은, 시험 보는 날 바로 아침에는 솔잎을 갈아서 야쿠르트를 갈아줬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제가 먹어봐도 참 맛있어. 근데 아이들 아침에 음소거 돼 있어요. 풀어주세요. 시험 보러 그걸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먹고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기분 좋아? 참 잘 보고 와. 이게 시험 보는 날 이제 해주고 그랬는데, 나중에도 아이들이 중학교를 갔는데도, 작은 애는 중학교 갔는데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학교 1, 2학년까지 제가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그 후에 이제 고등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 갔을 때 제가 아침에 등산하고, 시험 너 몇 시에 보지? 그러면 나 8시 50분부터 시험 시간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그 시간에 맞춰갖고 제 나름대로 그래, 가만히 앉아서 딸을 향해서 그렇게 이제 기도 내지는 기운, 감흥의 위치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래, 너 시험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아는 것만큼 요란해지지 않아서 아는 것만큼만 잘 답을 달고 와라, 잘해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름 입정에 들고 이제 이렇게 기운을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제가 의식을 한 적이 있어요. 여튼 뭐 그 덕이 조금이라도 나와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실제 이제 큰애는 제가 잘 못했던 것 같은데, 큰애하고 2살 차이인데도 큰애한테는 그렇게까지는 제가 많이 못 해준 것 같은데, 작은 애한테는 그렇게 많이 해줬어요. 그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중간 기말 시험 볼 때 보면은 평균이 한 95점 정도.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럼 2등을 몇 점 맞았냐 그러면 89.5. 너는 저는 아마 94.5, 94.7 이렇게 받았다는 거에서 그래, 잘했다. 근데 속으로 제가 그렇게도 하죠.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이제 그렇게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물질의 감흥 중에서 제가 이제 기타를 어릴 때 좀 쳤었거든요. 이제 나이 들면서 이제 기타를 안 쳤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기타 줄이 6줄이잖아요. 근데 6번째 줄 오프랩을 딱 누르고, 기타 줄이 잘 맞았을 때요. 6번째 줄 오프랩을 누르고 기타 줄 6번 줄만 탁 튕기면은 그게 미음이거든요. 미음을 탁 튕기면은 그 나머지 5개 줄이 미음이면은 그 미음은 같이 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기타줄 맞출 때 그때는 이제 기타줄 맞추는 뭐 기계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듣고 그렇게 6번째 줄 오후랩을 딱 눌러가지고 울리는 5번째 줄이 잘 울린다, 잘 동화가 돼서 진동이 잘 일어난다 그러면 이게 맞은 거고 줄이. 그러니까 음색은 다를지언정 음은 같아요. 그게 미음이면은 미음을 띠고 있는 그 텐션이 같은 것은요 같이 울린다. 제가 언젠가 한번 달마 대사 면벽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어떤 친구가 한번 이런 말을 해요. 달마 대사가 6년간 뭐 9년인가 면벽할 때 그 토굴에 있던 돌도 아마 감흥을 받아서 뭔가 변질되지 않았을까? 달마 부처님이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어떤 친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그 얘기가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언정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기타줄 같은 걸 보면은 그런 거예요. 자기는 누구한테 터치를 받지 않았는데 6번째 줄 터치를 했는데 같은 음을 텐션에 같으면 같이 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 말을 누군가 같은 공감하는 무엇이 있으면 걔는요 제 말을 듣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같이 동질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사물이 이렇구나. 사물이.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은 둘이 아니라는 거. 이게 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야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제가 문제 하나 낼 거예요. 문제 하나 하고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요. 그 지구에 대해서 제가 뭐가 좀 제가 늘 화두처럼 가지고 있는 게 있었냐면은 이제 지구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할게요. 지구가 지름이 약 한 13,000km 정도, 둘레가 한 40,000km 정도, 자전 속도가 약 한 시속 1,600km. 일반적으로 100km 우리가 자동차 달리면 16배 정도. 공전 속도는 약 107,000km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게 지구의 외부는 속도가 16만 킬로다가 돌고 있는데 바람도 같이 돌거든요. 바람도 중력이 있어요. 무게가 있어서 중력 때문에 바람이 집에 딱 붙어가지고 돌아요. 그런데 거의 바람 소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자전하는데 아니 바람이 그렇게 요동이 없어? 저희들이 100km 달릴 때 창 밖으로 손 내밀면 바람이 그냥 세게 부딪히잖아요. 바람이 얼마나 소리도 크고 막 그래요. 근데 지구가 1600km로 자전 속도를 가지고 도는데 아니 이렇게 잠잠하고 소리가 안 나? 그게 의심거리였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지. 그래. 그렇게 이제 문제를 나름 이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공유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제 산물의 그 감흥의 이치를 얘기할 때 대종사님이 이제 법문에서 내놓은 게 지렁이와 진해를 불에 태워보면은 서로 그 연기가 서로 뻗지르고 있다가 한 기운이 사라지면서 나머지 한 기운이 이제 사라진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서로 상극이지만은 감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물 쪽에서도 지푸라기도 자연과 동화되고 감흥이 없다면은 지푸라기가 100억 가지는 바뀔 수가 없겠지. 이것도 또 하나의 감흥의 이치, 연관되어 있는 물질의 변화 이치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물질에 대한 것이 이렇게 천재 지극히 발견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얘기가 쭉 이제 법문을 이제 근거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세상은 그래 이제 많은 이제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까지냐 이제 산에는 도둑도 이제 없고 이제 도둑은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산에 이제 도둑 없어진 것 같아요. 길에서는 흘린 물건도 죽지 않는 그런 참된 문명이 온다. 아주 밝은 문명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어떤 제자가 또 물어요. 미륵불 출세와 용화회상 건설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미륵불이라고 하면은 이론의 세계가 이제 드러나는 이론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거. 용화회상은 이론의 이 회상이 커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화도 잘하고 이제 발전된 참 도덕이 참 발전되는 세상, 그런 이제 용화회상. 근데 이것이 지금 차차 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주인이냐 하면은 먼저 이 이론의 진리를 깨치고 실행하는 사람, 깨치는 사람이 먼저 주인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들이 빨리 그런 주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나오려 합니다. 우주 만물이 각각 이름은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이게 이제 천주의 8도 중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 본 제가 이제 그런 법문인데요. 8도 중에 정산종 스님이 또 한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 대표가 되는 줄 아냐? 그 중에는 응용무념의 도가 그 중에 대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사물의 응용무념한 그 근본 이 도가 있기 때문에 지극히 밝아지는 것이고, 지극히 정성스럽고 공정하고 순리지 않아고 8가지 도를 말씀하고,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는 응용무념의 도다. 응용무념의 도. 이제 마칠까 합니다. 우주 사물 우주 많이 사물. 저희들이 이제 성리품에 나오는 분들, 변산 부곡로의 돌과 물,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거두죽하지. 변산 부곡로 성립청수성, 돌이 있어서 물소리를 듣는다. 돌과 물. 근데 돌이 물소리를 듣는다. 사물의 식작용, 감흥의 이치에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은 당연히 들을 수도 있고 음감의 이치가, 감흥의 이치가 있을 수가 있다. 무무영 무무, 비비역 비비도 저희들이 공부를 잘해서 이 대종사님이 하신 이 성리를 잘 연말화하고 잘 풀어내고, 그리고 실생활에 잘 활용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면은 대종사님의 심청 제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오늘 이제 그 강연 정도가 아니고 설교가 대단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대부분이 아니고 우리 봉사님만, 그리고 저 이렇게 화면을 열고 하고 듣고 있었고요. 다른 분들은 중간에서 끄거나 처음부터 안 켜고 계시는데, 네, 귀사님이 이제 열어주시네요. 조금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요. 좀 화면을 좀 펴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러시면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 원사님께서 좀 더 실감이 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은 이 화면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 좀 많이 아쉬웠어요. 가능하면요, 네네, 가능하면 좀 화면을 열어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원사님 강연, 설교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다 적으면서 저도 생각거리가 좀 있고 말씀을 드릴 게 좀 있는데, 우선 우리 봉사님께서, 대회장님께서 좀 말귀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님.
오늘 원사님은 그 천재 지극히 밝은 도에 대해서 천지 팔도 중에서 지극히 밝은 도를 가지고 제목을 이제 삼아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또 구체화시킨 것이 식작용이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니 상당히 많이 그 관심을 가지고 신분의 성으로 공부한 것 같아요. 진짜 공명이라든지 공진이라든지 또 아주 그 고유진동수 이런 말들은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고유진동수라는 그런 단어 개념까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듣는 우리로서는 좀 생소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이제 증명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 노력 상당히 참 감사히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의문나는 것을 서로 문답형식으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규사님, 들으시고 어떠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규사님 말씀 많이 너무 좋았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이쪽이, 네. 거기서 혹시 지금 원사님 말씀 가운데 기억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셨죠? 제가 한번, 다들 지금 화면을 끄고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규사님한테만. 아니, 저는 상당히 이 첨단화된 과학의 현장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동이라든가 공진이라든가 뭐 주파수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방금 원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거의 한 60~70%는 지금 현장에서 그것을 컨트롤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배에서 프로펠러가 돌아가니까 배가 추진을 하는데 그렇지. 그러면 반드시 진동이 생기고 공진이 생기고 주파수가 생긴단 말이죠. 그렇지. 그러면 거기에 반대되는 주파수에 기계를 설치를 해서 자동적으로 그 진동을 흡수해버리는 그 장치를 만들거든요. 야. 그렇게 되면 이 항해를 하는데 아주 조용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동 주파수가 이렇게 또 같아져 버리면 공진이 일어나 가지고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기 때문에 그 아주 초기에 없애는 그런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에도. 네, 배에도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근데 지구가 이 자전하고 공전한다.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참 의심스러웠지만 어떻게 남극과 북극이 있고 그 힘이 어디서 생겨서 그렇게 자전하고 공전할 수 있을까? 이거를 제가 참 의심을 갖고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는 데는 원동력이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지구 내부의 저 중심에 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온도의 말하자면은 마그마. 예.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N극과 S극이 설정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자장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 자전과 이 공전이 그 추진력이 발생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있다가 또 다른 분들 하시고 나서 시간 있으면 또 다른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저기 화면을 켜셨다고 제가 그냥 자동으로 규사님께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 했더니 너무나 일치되는 어떻게 보면 네, 저는 알지도 못했던 말씀 해주시는데 놀랍네요.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또 깜짝 놀랐어요. 물론 어디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또 어떤 과학 저희가 사이트에 가면은 지구가 왜 자전을 할까 이제 그게 나와 있을 텐데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뭔가가 있겠지만은요. 네, 우리 저기 석 회장님께서도 지금 화면 열고 계시니까 석 회장님 좀 말씀을 좀 여쭤볼까요? 잘 듣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석 그래도 석 회장님 회장님, 네네. 그래도 대단하신 석 분. 회장님 그저 의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문은 저희랑 똑같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의문도 좀 던져주시면 좀 이야기가 또 연결될 것 같은데요. 근데 글쎄요, 이게 그 자연 현상으로서 이 동조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주파수도 이제 고유 진동수가 있어가지고 그 진동수에 이제 고보의 형태로 딱 떨어질 때는 이제 이게 동조가 일어나고, 딴 거는 주파수가 이제 이게 고보의 형태가 아니고 정수의 형태가 아니고 1.몇 이 소수 형태로 나타나면 그냥 그대로 소멸하거든요. 그런 자연 현상 부분하고 이게 이 천지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지의 도하고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과 함께 저도 너무 아직 공부를 못 해가지고인데,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뭐 그런 책에서도 지금 조금 전에 이 말씀을 해주신 그런 어떤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는 신뢰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과학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부분,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신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고리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정신 세계적인 문제하고 물질 세계의 문제에 이 비슷한 그 현상을 보고 연상으로서 하는 내용하고 그것이 인과에 의해 가지고 인과의 결과로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것이 과연 그걸 정신적으로 설명하는 부분하고 물질적으로 이 결과를 가지고 정신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을 바로 이렇게 점프를 해서 논리의 비하격이라고 그러면 죄송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하는 것에서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생활에서 이제 이 동조 현상이 생활에서 활용되는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여러 분야에서 뭐 우리가 가령 요즘 그 헤드폰 잘 나온 거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캔슬링 하는 게 노이즈를 갖다가 주변에 있는 노이즈를 없애는 게 아니고 그런 주변 소음에 해당, 음악이 아닌 소음에 해당하는 노이즈 역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캔슬링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그런다 하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학적인 물질적인 면하고 이 정신적인 면의 문제를 연결시키는 고리에 대해서는 공부가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 대단하셔. 네, 네. 그래서 성리에 대한 그 구분이 두 가지는 나누는데, 우주만의 본래 이치, 또 하나는 자성의 원리,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눠서 공부를 하죠. 근데 크게 보면은 그 법문에서는 이 원상의 질을 각하고 보면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유, 우주 만물이 각각 이름은 다른데 둘이 아닌 이치가 있다는 것은 또 잘 생각할 필요성이 있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원사님께 한번 질문 한번 이거 하나 드릴게요. 네네. 제가 다 아는 거 아니고 조금 뭐 아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그 밥하고 호박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두고 난 뒤에 그 반응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종이에다가 써먹기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너는 나빠, 너는 미워, 너는 뭐 아름다워 뭐 하고 이렇게 종이에다가 글자를 써놓기만 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보면서 너는 미워, 너는 뭐 싫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어떤 감정까지도, 물론 대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생물이에요. 근데 감정까지도 거기다 실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냥 평범한 글자를 갖다 붙여놓은 거하고 그걸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우리가 동양에서는, 서양에서는 그걸 인정을 아직은 않는 것 같아요. 기운이라고 하는 거, 그 기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과학적으로 저도 이제 그걸 증명하는 것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종이에다 쓴다고 해서도 사실 뭐 기가 전달된다는 그런 것도 저도 유튜브에서 보긴 봤는데 어땠습니까? 그 종이다 붙인 거하고 그다가 실제로도 그냥 너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난 결과인가요? 저기 지금에 커피 먹는 컵 있잖아요. 뭐 들고 다니면서 먹잖아요. 그 컵이었고 뚜껑도 있었던 거로 좀 기억하고, 제 뚜껑 위에다 제가 매직으로다가 미운 말, 고운 말, 나쁜 놈, 싫어 이렇게 썼어요, 직접. 그리고 말을 했어요. 그거 대고 너 그렇게 못생겼니 이렇게 그렇게 시켰어요, 또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들은 이제 하고 나서 나 저기다가 고운 말 하는 데다가 미워 이렇게 했는데, 또 장난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적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직접 말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그리고 거리는 학원에서 한 7m 정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많은 표시가 났고, 2주 정도 지나니까 너무 뭐 새까맣고, 밥은 하나는 새까만 나는 흰 곰팡이 살짝 이렇게 덮었고, 호박은 한 95%가 그대로 있었고, 하나는 한 97%가 다 물로 변해 있었고, 그렇게 변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상이 뭔가가 작용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물리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외부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뭐 전파나 이런 것처럼 전기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사실로 존재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없다는 거는 이제 지금 과학에서는 그런 거는 이제 뭐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사실로 있긴 있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하는 거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밥과 호박이 변질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를 이제 구명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궁구해 가지고 찾아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대부분 다 그 기운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기운. 서양 사람들은 물리적인 것을 물리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신 세계에서 그 기운이 아닌 무엇인가를 갖다 우리가 잘 알질 못하고 해서 그냥 기운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실존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서양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아직도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뭐 옛날에 이 뭐 뭐죠? 장희빈이 살아있는 뭐 저기 여왕이란다, 왕비를 갖다가 쫓아내기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하는 그런 건데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저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물질의 인과의 작용으로 나타난 것인데, 그 인과에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분명히 뭔가 생명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생명체를 갖고 있는 것이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먼저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단 다른
이야기 좀 들어보죠. 그리고 아까 다들 또 잠자고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자꾸 제가 또 해야게 되는데, 우리 이제 원사님이 자녀에게 기도를 해주고 뭐 이런 그런 감흥,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단지 어제 우리 축구가 있었습니다. 어제 축구가 있어가지고 밤에 잠 안 자고 보고 그랬었는데, 우리 잠깐요. 이 지금 어디서 자꾸 똑같은 소리가 자꾸 이렇게 반복이 돼서. 네. 응원을 하면 과연 하늘로 올라가서 또는 그 플레이어에게 선수들에게 그것이 전달이 돼서 실제로 그래서 이기느냐, 그렇다 또는 아니다, 이렇게 사실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플레이어들이, 그 선수들이 그 응원의 함성이나 응원의 어떤 정신적인 감흥, 하여튼 무슨 기운을 받더라도 이 선수들이 자기들의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력이 따르지 않으면 진다고 보는 거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힘,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낸 그 보이지 않는 힘은 우리가 얘기하는 사실은 그 기운, 이거는 응원의 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입학시험을 보는데 입학시험에 합격한다고 해서 그것이 불공들인 힘이다라고는 저는 보진 않는데, 그 자녀라든지 이렇게 입학시험을 보는 아이가 자기의 베스트를 다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뭔가 보이지 않는 작용, 그것은 기도의 힘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것이 베스트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베스트를 안 하면 떨어지는데 베스트를 하니까 될 수 있는 정말 자기의 끝내 지극한 그런 정도에까지 할 수 있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그 기운이 통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과장되면 마치 그 기독교에서 이제 그런 거라고 저는 비판을 하는데, 그냥 안 되는 것도 기도하면 된다, 이게 이제 되는 것이고요. 또 극단적으로 보면 아무리 기도해봐야 실력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자기의 베스트를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의 힘이 작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힘으로 가능하다. 그렇지만 결과는 결국 인과로서 정해지는 것이지 기도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거는 진리도 아니고 뭐 부처님의 법문하고도 어긋나고, 그것은 절대 종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종교에서 하는 말은 그거는 잘못 과장돼서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말씀이 있으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거 지금 시간 때운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너무들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을 제가 좀 탁했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사물은 분명히 감흥의 이치는 분명히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함부로 말하라, 욕하지 말라.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런 말씀을 쭉 하셨단 말이에요. 진해하고 그 지렁이가 본래 진해가 지렁이를 잡아먹지요. 잡아먹는데 서로가 이제 지렁이는 진해만 보면 상극이 되겠죠. 아주 상극. 근데 그걸 가지고도 제가 이거 실험을 사실 좀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언젠가 아마 기회가 되면 할 거는 같아요. 근데 한 기운이 뻗지르고 있다가, 둘을 뻗지르고 있다가 한 기운이 사라지니까 그 나중에 사라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으로도 상극의 기운 그런 표현하셨는데 제가 왜 좌선을 하면서 기도하듯 아이가 시험 보는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 왜 내가 솔잎에다가 야쿠르트를 타가지고 솔잎을 갈아서 줬느냐 그 이름도 제가 그 총명차라고 그 총명이 뭐야? 총명 똘똘해지는 거야 시험 잘 보는 거야 어릴 때 그렇게 하면서 해줬거든요 그 총명 애들이 나중에도 총명차 막 그래요 그래 만들어줄게 해줄게 그런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운이 상하는지라 그러면은 나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기운은 약할지언정 다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가 콩마한 만큼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모르는 거 맞춰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한 만큼 그대로 표현해내라 하고 그런 기운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 정도 이게 저는 그런 분명한 감흥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원하는 말씀에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우타오님 지금 손 드셨는데 이 얘기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원사님 말씀은 박수였어요? 박수 친 건데 그 손을 올려버린 거예요? 혹시 그건가요? 아니에요. 예. 원사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가 잠깐 일이 있어서 지금 마이크랑 그걸 내려고요. 잠깐 일 좀 보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나네요. 요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교무님이 많지 않지만 옛날 제가 처음 초기에 원불교 다녔을 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냥 어째 이렇게 세세곡곡 천지의 도며 법문 말씀을 이렇게 세세히 어떻게 이렇게 다 그걸 찾으셨다고는 찾으셨겠지만 그래도 체험하시고 기억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문답을 저희가 했던 만물에 대한 시계작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쭉 말씀해 주시는 걸 보고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 저희는 사실은 듣고도 잊어먹고 그래서 질문도 많이 못하고 사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세곡절 천지의 시기라든 거를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인공적으로 드리면 곡출도 많이 나고 대중사님 법문 말씀이시긴 하지만 땅도 무정한 것이요 비료도 무정한 것이 이런 말씀을 쭉 해주시는데 제가 초기에 원불교 다녔던 그 마음이 새롭게 참 생각이 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공명하고 공명진 그거에 대한 또 시험은 사실 그런가 보다만 하지 잘 이해는 사실 안 되는데 새로운 또 경험에 공부 저희가 또 모르는 그런 거를 또 하나 알게 되는 그런 공부였습니다. 자녀들한테도 사회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하고 실험한 것도 진짜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원사님이 딱 해보고 이렇게 경험으로 축적이 되고 그런 것이 참 새롭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알기만 해도 안 되고 행으로 나타야 참 수행이라는 그런 말씀을 늘 듣는데도 행으로 나툰다는 게 저 역시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끊임없이 한다 그래도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꼭 들어온다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참 시간 내고 마음 내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온전히 여기가 있거든요. 사실 토요일 날은 특별하게 이렇게 발표를 안 해도. 근데 복이죠. 복이면서도 참 감사하고 이제 그런 것도 저도 그런 말씀에 참 공감이 많이 되고 어쨌든 원사님 건강 잘 챙기셔서 오래오래 공부 함께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오늘 공부 너무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말씀도 예쁘게 하시네요. 네. 그렇게, 강연, 설교, 설법 듣고 난 뒤에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분이 사실은 화면이 좀 켜졌으면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릴 텐데,
그 원사님이 저한테 이제 이 그 유튜브 동영상을 준비해 달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메트로놈, 메트로놈이랑 전 사실 이름도 몰랐어요. 그런가 보다 했고, 그 저기 피아노 위에 보통 있는 거잖아요. 네. 피아노 위에 있는 거 제가 본 거 말고는 사실은 이름이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이 중국 사람들이 200개예요. 거기에 200개 메트로놈인데 줄 세워가지고 쫙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냥 가서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놓은 거예요. 뭐 하는가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저기 무슨 소리인가, 뭐 진동관 생활을 못했고. 근데 그 중국어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이제 이해를 하니까 읽어보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그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200개가 한꺼번에 그렇게 줄 맞춰서 탁탁탁 움직이는 그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동 공진하는 그런 현상을요. 아, 놀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 그 저기를 지나갈 때는 다리를 지나갈 때는 그 발 맞추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익히 뭐 배웠잖아요. 근데 그것이 같은 힘으로 같이 누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같은 하중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을 공진이라는 개념으로 따로따로 놀죠. 우리가 과학적인 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공진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렇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고 그리고 그 가수가 높은 주파수를 가진 그런 진동수를 가진 음성을 가진 가수가 유리컵을 와인잔이요?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소리를 내서 공진에 의해서 깨뜨렸다는 것도 정말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은 바로바로 캐치를 하겠지만 저희는 그런 얘기 안 하고 하면 그냥 이상하게 생각이 들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문득 이제 약간 동떨어진 거지만 이런 생각이 나요. 한때는 말이죠. 그 기 이런 거를 해가지고 TV에서도 시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강 저쪽하고 이쪽하고 해서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을 서 있다가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상하게 자꾸 밀리는 느낌이 가지고 뭐 뒤로 물러나고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았어요? 과거에 저는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정신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정신적인 거, 정신적인 감흥, 그러니까 텔레파시에 의한 뭔가 감흥이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했고 그게 몇몇 그 사례에서 사실은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것이 이쪽에서 보내는 텔레파시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뭔가 있을 거예요. 텔레파시가 그것도 파동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뭐 돌멩이 던지듯이 해서 나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파수에 의해 가지고 그게 뭐 돌멩이를 갖다가 연못에 던지면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저만큼 멀리 가듯이 그래서 그 강 저편에 있는 그 사람한테 전달이 되어서 그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아시다시피 파동에 그 강물에서 연못에서 던지는 그 돌멩이의 파동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실제로 전파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은 잘 실감이 안 나거든요. 그럴 거다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그 실제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공진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우리 원사님께서는 공부인이시기 때문에 정말 너무 훌륭한 공부인이신 것 같아요. 그것을 대종사님의 말씀 둘이 아닌 진리 우주만유가 다 이름 각각 다르지만 둘이 아닌 줄 알며 그거하고 연결을 지신 거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과학적으로도 사실 그런 둘 아닌 그 불교의 그런 가르침을 실제로 이렇게 현상으로 시험하는 또는 그와 같은 결과를 내놓는 그 유튜브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희로 봤을 때는 믿음이냐 아니면 이게 그냥 모르고 믿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그런 것이냐는 과학의 영역인지 아니면 우리 신앙의 영역인지 그에 대해서 완벽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저는 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상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에 어떤 상하이에서 나비가 이렇게 팔락팔락 이렇게 하면 나비짓을 하면 한 마리 여기 뉴욕 쪽에 보면 뭐예요? LA겠죠? 뉴욕은 아니겠네요. 이제 태평양 건너가면은 LA 쪽에서 그게 있다 쪽에 앞바다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폭풍이 일어난다든가 허리케인이다. 네네. 그 효과 나비 효과란가 그렇잖아요. 그게 그거 아니겠냐고요. 그거 어떻게 그것이 기운이라고 우리는 표현해서 이제 막 화를 내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전달이 돼서 상대방이도 뭔가 이렇게 모르는 가운데 느껴지고 이런 것도 아닌가 싶어요. 모든 것이 그렇게 파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화가 났다. 그럼 뇌에서 화가 났다는 어떤 뭐가 이렇게 일어나겠죠. 뇌 물질이 나올 거예요. 물질이 나오면 그 물질이 그냥 그 물질만 나오고 말겠냐고요. 분명히 아까 모든 물질에는 고유 진동수가 있다는 것처럼 그 물질은 분명히 뭔가 이렇게 주파수가 있어가지고 파동이 나올 거예요. 파동이 나와서 미약하지만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위의 모든 이런 그런 기운을 느끼고 어떤 굉장히 영성이 밝은 분들은 뛰어난 분들은 여기에 무슨 음침한 기운이 있다, 무엇이 어떻다고 얘기를 하는 거를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이 섞여 있든 아니면 어쨌든 간에 그런 현상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회장님 말씀 기다렸습니다. 네네. 네, 이게 지금 나비 효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앞으로 딴 데 가서는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건 틀린 예를 그러니까 거꾸로를 증명하기 위한 이야기인데 거꾸로를 활용하는 거예요. 나비의 그 움직임, 작은 움직임이 이 저쪽에서는 태풍을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이제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사소한 작은 오차를 무시하고 계산을 했을 때에 큰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여준 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 현상을 해석하는 이 계산할 때에 오차를 잘못 넣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것을 마치 이 사실인 것처럼 해석하지 말라는 뜻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것이 나비 효과라 그래가지고 소위 정신 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건 틀린 이야기, 거꾸로 된 이야기. 과학에서 먼저 나오긴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런 식으로 하면 오차, 조그만한 오차에 의해서 큰 생각지도 못한 얼토당토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여준 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적이 아닌. 그러면요, 그래도 재밌는데 태양이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이 되는 거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그 후속적인 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말고 와 대단한 말이다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그 전파나 이런 거 소리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증명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제 오감을 가지고서는 증명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만약에 나비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밀도가 변하겠죠, 그죠? 밀도라고 그러지 아니면 이렇게 파장이 이게 파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만큼 아무리 멀어도 정말 아주 극미하게 극미하게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운동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제 절대적인 모든 값을 다 푸는 게 아니고 이것을 그 대략치로 풀어요. 대략치로 풀지 않으면 자연현상을 풀기가 어려운데 그 대략치로 푼다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나 그러면은 푸는 그걸 그 풀이하는 대상에 따라서 다른데 기준이 가령 1% 이하는 오차, 1% 이하는 오차라고 간주하는 식을 풀 때도 있고 5% 이하는 이거는 오차. 일단 오차 범위에 들어가버리면은 거기에는 노이즈예요. 그냥 아무런 쓸데없는 결과예요. 해석을 할 수 없는 결과. 그래서 그런 노이즈를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디테일한 거 0.0001%까지도 해석을 하라 그러는 것은 그거는 이 과학적이지 못한 얘기. 속 회장님, 그거는 제가 좀 생각이 좀 달라지는데요. 왜냐하면 동조 네. 제가 말씀드리니까 동조 현상에 대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교당 다니면서 아마 이런 대종사님 법문을 듣고 그러면서 제가 아마 그때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애들 데리고 울릉도를 갔다 오는데 둘째가 멀미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금방 먹어서는 멀미 약 효과 없잖아요.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이제 둘째 걔가 한 6, 7살, 7, 8살 초등학교 막 들어갔을 때쯤이 아니야. 들어가기 전쯤 마이간 어릴 때예요. 야야 너 멀미 나니? 예 아빠 멀미 나. 토할 것 같아. 그러면은 아빠 말하는 걸 잘 들어라. 아빠 말하는 걸 잘 들으면 멀미 안 할 수 있어요. 내 말 잘 들어. 하면서 이제 우리 예림이가 지금 초원에 와 있어. 근데 초원이 아주 파란데 하늘은 붉고 그러면서 기분 좋은 얘기를 쭉 해줘요. 그때 예림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잠을 자기 시작한다. 자, 예림이 하나, 둘, 셋, 잠잔다. 잠잔다. 이렇게 이제 카운트를 해주면서 그렇게 했어요. 가만히 있어 보니까 내가 미동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깨고 와서 얘기를 했어. 야, 너 아까 아빠가 너 멀미한다고 해서 어쩌고 했는데 너 기억나는 거 있니? 아빠가 뭐라고 했는데 그러다 나 잠들은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조화 현상 쪽의 하나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대종사님이 이걸 가지고 제자가 이제 묻는데 이렇게 제자가 보니까 남은 밥을 자꾸 먹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남은 밥. 너 왜 자꾸 밥 먹어? 남은 밥. 아니 이 남은 밥을 먹다 보면은 뭐 부처님 성불도 하게 되고 뭐 그런다고 하는 말을 들어가지고 저도 부처님 되고 성불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네가 참뜻은 알고 있는 거냐? 잘은 모르는. 그래? 하면서 말씀해 주시죠. 부처님이 먹다 남을 밥을 먹는다는 것은 부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요. 부처님에 가까이 있다 보면 부처님의 행동을 보고 법문을 듣고 그러니 당연히 부처님한테 물들겠지. 그래서 성불하는 인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밥 먹는다고 성불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딱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게 아마 다 이렇게 동조, 공진, 공명, 동화, 공주현상 이런 것들이 다 올라지는 것 같은데. 마치겠습니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조, 공진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상호간에 서로 그 공명하는 같은 뜻으로 같이 움직이는 그런 가족이라든지 같은 일을 하는 협업을 하는 뭐 동료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믿음에 의해서 평안한 그런 자리에서 그게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최면 효과죠. 그게 최면 효과인데요. 최면도 잘 걸린 사람이 있고 안 걸린 사람이 있대요. 안 걸린 사람은 뭐냐면 막 딴 생각하고 막 이렇게 망령 피우는 사람은 최면이 안 걸려요. 근데 집중 잘하는 사람은 최면이 잘 걸리는데. 잘 들어. 잘 듣고 아빠가 잘 들으면은 너
3월만 할 수 있어. 그런 쪽에 먼저 얘기를 해주고 나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딱 먹히는 거 그래갖고 내가 체면도 걸 줄 아네. 네네, 충분히죠. 예. 그 최면이 사실은 우리가 없는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스스로가 자기 최면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리 이제 아빠가 이제 그 우리 따님에게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바로 연결을 시킨 거죠. 동화적인 동화. 네네, 동화적인 동의죠.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 누가 이렇게 다른 친한 친구가 어떤 뭐 스포츠라든지 어떤 놀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하면은 자연히 하고 싶어가지고 같이 하는 경우,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공감이라든지 같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또 쌍둥이 같은 경우에 비슷한 그런 취향을 또 보인다고 하고요. 그런 것도 좀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굉장히 재밌고 중요한 부분인데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해 주실 분들이 이제 그렇게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 아까 권사님 말씀 가운데 거의 첫 부분에 천지에 식 있다. 그리고 대중사님께서 이제 무념으로서 이루어진다. 무념에도를 행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좀 써놨고요. 이 무념의 도가 우리 가지고 있는 본성의 그런 도기 때문에 천지의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본래의 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념의 도 한 가지만 해도 사실 진리를 다 나타내고 있죠. 뭐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사물을 대할 때, 만물을 대할 때 경외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적으면서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모르고 있을 때는 생각을 못 했겠지만, 그 주자학인가요? 거기에서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6.25에서요. 거경국리역행이라고 하는, 네. 거기에 있는 거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경.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정신수양에 해당하는 것인데, 일체 만물을 바라볼 때 거경한다. 그러니까 그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잡념이 끊어지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인 생각이 끊어지고요. 그냥 동화가 돼버리고요. 제자가 스승에게 완벽하게 동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되면 서로 달라지질 않죠. 척지는 것이 없고 반발심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동화가 되는데, 그 상태가 되면 사실은 너나 나냐가 구별이 없게 되는 거죠. 물과 나와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고, 당연히 경외심을 가지면 아상이 사라지잖아요. 정말 존경하는 분한테는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냥 그 스승님의 그 저기와 마음과 그냥 같아져 버리는 개념인데, 그 거경이 우리의 사실은 정신 수양의 어떻게 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정신 수양을 우리의 교법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하게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서 일치하게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고 지금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오늘 정말 콩을 갖다가 청국장 할 때는 오래 삶아야 된다고 하셨죠? 네네네. 그게 일주일에, 아까 잊어버렸어요. 며칠 정도요? 삶는 것을 6시 반 정도부터 시작해갖고 한 4시간, 5시간 정도 삶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야 그게 잘 뜰 수 있대요. 근데 그 이유가 과학적이었어요. 저는 몰랐지만. 뭔지도 몰라요. 그 콩이 발알을 위해서 스스로 싹이 튀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막이 있는데, 그것이 제거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러니까 4-5시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거시키는 건 아닌데 제거될 수 있도록 뭔가 좀 무력화시키는 것을 오래 그렇겠죠. 삶는 무력화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거가 우리는 그렇게 이제 속 시원하게 알게 됐지만 옛날에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냥 콩이 두꺼우니까 그냥 4-5시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과학이 현실화되는 거, 과학이 우리 생활에 그냥 아주 밀착되어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이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삶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이유가 있고, 폭풍우가 옛날 같으면은
바닷가에서 그 용오름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귀신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현상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소용돌이의 그 뭐라 그래요? 그 과학에 있잖아요. 그 허리케인. 명칭을. 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압의 변화에 의해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걸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광경으로 봤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겠지,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과학이면서도 너무 당연한 진리인데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고 절을 하고 그냥 무서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있을 수가 없고 정말 만년에 억년에 한 번 있을 수가 있는 걸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신성시한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평소 그렇게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좀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니까요. 정말 근데 오늘 좀 숫자가 적어서 좀 아쉽고요. 그렇긴 하지만 뭐 많은 분들이 들어준다고 해가지고 더 가치 있는 설교가 되는 건 아니고 설교의 가치는 원래 근본적으로 있는 것인데 좀 많이들 안 오셔서 제가 진행자로서 조금 괜히 좀 서운한 그런 감정이 좀 듭니다. 하지만 너무 좋았어요. 예. 원사님 이런 좋은 내용 다음에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3개월 내내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저희 다른 분들이 좀 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장님 지금 또 자리에 안 계시는가 봐요? 아, 예. 저 원사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대장님께서 좀 좋은 평가로 마무리 좀 해주시죠. 두 번째 시간으로 좀 넘어가게요, 봉사님. 저기 음소거 끌어주세요. 지금 닫혀 있습니다. 지금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 맥락에서 말씀하라 그 말이지. 네. 지금 말씀 못 들었어. 네. 지금 아니, 조금 전에 무슨 말? 네네. 다름이 아니고 이제 원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좀 종합적으로 전체. 좀 이렇게 칭찬 좀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봉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네. 결국은 뭐 모원의도에서 맑은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걸림없이 하라는 그런 뜻으로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결국은 천지가 지극히 밝기 때문에 그 도를 채받아라. 그리고 밝음을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하되 밝음을 사용할 때도 응용무념으로 하라 이런 의미니까 크게 이제 생소한 느낌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을 막 이렇게 증거하는 과정에서 생소한 그 느낌들이 왔고 또 이제 아까 전에 석 회장이 말씀하신 것이 마치 정신과 과학이 둘인 것처럼 말씀하는 부분도 약간은 비춰졌는데 그게 결국은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정신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가 둘이 아니다 하는 것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까지 가서 우리가 밝음을 우리가 부처님처럼 밝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저기 기사님 대단하시네요. 아까 전에 기사님이 이분은 기관장이시거든. 그러니까 소음이 나는데 반대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소음을 없앤다. 그 말씀 끝에 석 회장님 아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말씀 했잖아요. 이 양반들이 다 이과 출신들이라 대단한 분야들이라 보니까 나는 이과 출신은 아니지만 군대에 가면은 무반동 촉이 있어요. 56mm 무반동. 그거는요. 뭐지 이렇게 후폭풍 있잖아요. 후폭풍이. 포탄이 앞으로 나가면 후폭풍이 있어요. 근데 그 무반동 촉은 그것을 아까 석 회장이 말씀드리면서
생각했어요. 군대 내가 그거 메고 다녔거든. 군대 가서 소총. 음. 거기에 반동이 없어요. 그팡 쏘면 그것이 아까 노이즈 캔슬 현상하고 같은 것이고 아까 기사님 그것을 다른 것을 해가지고 파동을 잠재우는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있습니다. 무반동총. 그거 짊어지고 다녔어 군대에서요. 오소대에서. 예. 뭐 그 가보셨는가? 기사님 무반동총 알아요? 56mm 무반동총. 기사님. 전에 그 TV도 나오고 그게 상당히 알려져서 상식적인 얘기가 돼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무반동총. 내가 그거 했다고. 그거 짊어지고 있다. 예, 탄환이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때 그 반작용에서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것을 이것을 무엇인가로 이제 상쇄시켜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운동을 상쇄시켰기 때문에 이건 정말 또 무기이지만 무기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 결국 그러기는 하지만 그것을 과하게 또 거기다 적용한 것이고. 예. 같은 말씀을 대장님 희사님 말씀하신 중에도 말하자면 짭 소리만 없애거든요. 다른 소리는 놔주고 짭 소리만 없애는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요. 짭 소리만. 소리만 없앤다고.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면은요. 조금 더 지금 이제 원사님이 발표하시면서 이제 자연 현상 중에서 동조 현상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을 해석하는데 참고로 이렇게 활용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좋겠죠. 근데 이제 요즘 나온 이 양자 역학에서 지난번에 우리도 강의 같이 듣기도 했지만은 이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은 이 양자 컴퓨터에도 활용이 되어지는 과학적인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양자 컴퓨터에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 양자 얽힘이라는 것에 의한 이 물질적인 동조 현상이 이 정신 쪽으로도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연결고리가 가깝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들이 비밀에 쌓여 있었지만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거되는 과정에 있지 지금. 네, 다 정말 그래서 그걸 사실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적이다. 네. 네, 재밌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허황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근거가 있고 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한테는 많은 공부가 돼요. 느낌도 많고요. 만약에 우리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만 한다고 해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과학적인 근거 안 되고 예, 이건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보면 아주 신기한 그런 물건이고. 그런데 석 회장님은 정말 연세에 비해서 대단히 과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석 회장님, 희사님. 네. 여기에 사실 과학을 설명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원장님 뜻을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과학을 설명하는 것을 도구로 해서 과학적인 사실을 도구로 해서 둘이 아니다. 우주만유와 나는 둘이 아니다. 우리 각각의 개체는 둘이 아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갖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눈을 떠서 이렇게 사물을 보잖아요. 그러면 눈 떠서 사물을 볼 때 내가 사물을 본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없이 보면은요, 사물이 분명히 이렇게 아주 그냥 고정적으로 존재를 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우리 이제 그 선이라고 하는 거에 뭐라 그럴까요? 그 표현이 적적성성이잖아요. 성성적적성성인데 이렇게 마음이 성성적적한 상태로
사물을 보거나 듣거나 이렇게 느끼거나 할 때는요, 신기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원래 이제 조사께서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둘 아닌 상태에 들어가요. 둘 아닌 상태에 들어가서 사물에 대한 판단을 하진 않아요. 사물을 다시 말해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온갖 어떤 형용사를 붙이진 않아요. 아름답다, 추하다, 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더럽다, 깨끗하다, 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바라보고 있는 순수한 각성만 존재를 해요. 각성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각성이라고 느끼게 되면 그게 또 이제 그 각성이라고 하는 거에 주착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물과 나가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서 사물과 나가 동시에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동시에 사라진다는 것은 그냥 괜히 그 물리적인 그런 개념으로 약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원래를 보면은 그냥 마음이 주 한 바가 없어지니까 서로 분리가 안 되는 거죠.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경계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경계가 사라지는 경계가 것이 없어집니다. 이제 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상태는 지금 우리 대중사님께서 말씀하신 우주만유와 우주만물과 이 각각 우주만물이 각각 이름은 다르나 둘이 이거는 아니고 각각 예요. 그 둘이 아닌 상태. 줄 그렇기 알면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니까 참 재밌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직관적으로 부처님께서 발견하셨고 깨달으셨고 이제 대웅사님께서 또 직관적으로 아셨기 때문에 과학보다도 더 뛰어난 면이 있다고 서양 사람도 그렇게 감탄을 하는 것이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정말 체험을 하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믿음이 아니니까요. 믿음은 믿고 안 믿고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 사람의 주관이 있는데, 이게 주관 객관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에는 그냥 그게 기실체예요. 그러니까 둘이 아닌 실체. 색직시공 공직시공에 또 그런 의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옛날엔 과학도 몰랐지만 그걸 지금까지도 견지하고 있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원사님 말씀하신 게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또 상당히 재밌었고 그래서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걸 이렇게 저희가 공주를 하게 됐어요. 공주, 진동주파수 해가지고 서로 같이 공감한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과학적으로 또 석 회장님 말씀해 주셔서 더 이해가 좀 정말 빨리 됐고요. 근데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생각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린 거지. 네, 많이 배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네, 주제가 있는 해와 불법의 대중화를 실현하려면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지난번에 불법의 시대화에 대해서 불법의 시대화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렇게 얘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불법의 대중화를 실현하려면 우리가 그 유명한 우리 교전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원로 교무님들한테 많이 들은 내용이에요. 불법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를 정말 옛날에는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 스승님들께서. 그런데 저희 대에 와서는 좀 그게 잘 안 듣게 되는, 잘 그런 거에 대해서 접하지 않는 그런 구호인데, 불법의 대중화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현재 교화가 침체 내지는 후퇴된 상황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또 기자비로서 말씀을 좀 대회장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공부거리니까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들을 다 이제 대중화가 무엇인가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대중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시대와 생활화와 대중화가 뭐 또 꽉 떨어져서 뭐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여튼 대중화해야 되니까 우리 이런 태도가 이래가지고 재생의세의 그 이념을 우리가 달성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대중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합시다. 예. 네네. 혹시 원사님, 제가 이 공지 띄워드리면서 불법의 대중화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 주제로 만들어서 올린 거를 같이 보셨을 텐데 우리 원사님께서 혹시 생각하시는 바가 어떠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추워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지명을 해야 돼요. 그냥 서로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네네. 이제 제가 이제 제 견지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은 제가 콩을 삶을 때 왜 이거 이렇게 오래 삶는 거요? 한 6시 반부터 5시간을 삶는 근데 이게 왜 그렇지라고 하는 의심이 가끔 생기는 게 좀 많아요. 저는 의득거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물을 이렇게 볼 때 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제 인생의 금생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불교 와서 이렇게 제가 이 원불교 문화에 좀 많이 흘러 들어가 있다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제가 이 소나무 나중에 이제 저 올해 62인데 내가 나중에 현역에서 은퇴를 하면 나 뭐 하지 나중에 하고서 이것을 한 15년 전에 준비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서 된 거지 전 인연이 없으면 원불교 지금 제가 가끔 독특하다는 소리를 좀 듣거든요. 왜 그렇게 그 회장 맡고 있는 게 회장님은 참 독특해요. 이런 소리를 그러니까 독특한 건가? 아유 마누라도 당신 독특해 그런 건가? 근데 제가 이 법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연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왜 5시간씩이나 삶는데 내가 이거 5시간씩 여기서 이렇게 그냥 누웠다 앉았다 밖에서 불질렀다 이렇게 되는가? 그런데 제가 이거 원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 혼자만 알면 뭐해.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똑같이 공감하고 똑같이 생활에 활용하는 그런 게 있어야지 하면서 야 법문 너 이건 저한테 어때? 제가 여태까지 말을 참다가 엊그저께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 제가 이거 얼마 전에 발표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음이 곧 부처라 했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한 올 저희들 그 의료목을 가지고 회장이니까 제가 제일 첫 타로 제가 발표를 해놨고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말을 저한테도 조금 가끔은 이건 좀 사리고 잘 아는 경우가 있는데 당신 이번 발표할 때 내가 뭐라고 했어? 저기 사람 본 받을 때 공부하지 사람 본 받지 않고서는 진급할 기회가 없어. 근데 저희 처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처럼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같이 이렇게 뭔가 좀 사색하고 연구하는 게 없어요. 뭐 경전을 막 이렇게 열심히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어느 때는 심지어는 제가 마음에 부처인줄 하고 설명을 하면은 그만해 이제 말장난하지 말고 또 이래 또 어느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제 이게 서로 둘 중에 한 집안에서 대중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가 안 돼, 공유가. 그래서 엊그제 이제 마음 딱 잡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 금생이고 공부하지 않고서는 진급할 기회도 없어. 그리고 당신 이렇게 공부하게 되겠어. 어떡하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엊그저께 좀 마음을 내서 진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알았어. 이제 그렇게 정도만 얘기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중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나름 제 방침이라고 하면은 써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씀대로 살이 연구력을 가지려고 하면 매사에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할지 꼭 토달고 그래서 이게 신부터 들어가지만은 이걸 왜 그렇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늘 저는 원불교의 대종사님의 다른 문화가 꽉 잡혀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해도 한 가정이 대중화되지 않고
감화가 안 되는 것도 저도 참 제가 좀 시원찮게 공부해서 그렇다 하는 생각은 해요. 근데 여튼 가장 기본은 대종사님의 말씀을 잘 받들고 왜 그렇지 않고 실생활에 써먹는 것이 반드시 대중하다. 저는 그렇게 나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생활에서 써먹지 않고 활용되지 않는 것은 대중화될 리가 없죠. 생활에서 쓰이는 거는 반드시 대중화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합니다. 틀림없는 말씀이죠. 예. 석科장님이 예, 지금 이 대중화라는 이 제목을 보고 전 조금 의아했어요. 불교 불법의 대중화를 이야기하는가? 우리 원불교는 대종사님께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주신 법인데 왜 우리 원불교가 이게 대중화가 아닌가? 왜 이런 주제를 다루지? 하면서 원불교 신문을 제가 검색을 하니까 1년 반쯤 전에 이런 방금 제가 이 채팅 문자로 보낸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른데 대종사님께서는 시대화 대중화시킨 우리의 교법을 대종사님께서 펼치